2021학년도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얼마나 요구할까요? 오늘은 주요 15개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선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수시에서도 수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때문인데요.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35.1%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선발합니다. 35.1%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 60%는 65% 정도는 선발하지 않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형별로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별로는 또 어떤지, 혹은 뭐 대학별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형별로 살펴보면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요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82.8%예요. 82.8%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대학이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진 채 선발한다는 거죠. 서강대, 성균관대, 중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 이화여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는 대학은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어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년도와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은 아닙니다. 인문계열에서 전년도에는 세계합 5 정도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세계합 6으로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LD와 LT 학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홍익대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은 그 기준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기준이 변화한 대학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다소 낮아졌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술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68.5%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 민원을 보면 사실은 좀 학생부 종합은 18%밖에 그 비율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보다도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3,569명을 수능 최저 적용하고 뽑는데 학생부 교과는 2,552명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고 선발하고 있죠. 이거는 뭐 서울대라든지 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이런 대학들이 아예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를 제외하고, 오직 하나의 학교인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다 설정하고 있어요. 고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무작정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걸 거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 기준을 없애봤어요, 한번. 그런데 올해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니라 뭐 재작년이라든지 3년 전, 4년 전 입시 결과를 비교해서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산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과거 입시 결과, 한국외대의 과거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재작년이라든지 3년 전 이런 입시 결과가 아니라 작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그보다는 다소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입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죠.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은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뿐인데요. 좀 그 기준이 낮아졌다, 이 대학들의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굉장히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영역 2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탐구 영역을 활용할 때 뭐 탐구 2과목 모두 다 2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과거의 기준에서 올해는 탐구 영역 2개 과목의 평균이 2등급이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최저 기준을 완화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탐구 하나 1등급과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최저 기준을 못 맞춘 거라고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1등급과 3등급을 받은 학생도 최저 기준을 맞춘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자연계열 모집단위 학생들에게는 뭐 특목고 학생들, 그러니까 자연계열 특목고 학생들이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율이 굉장히 좀 높을 수 있죠. 하지만 이화여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 는 글쎄요, 자연계열 특목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과고나 영재고 같은 학생들에게 좀 기회가 된다라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 최저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지 않은 뭐 특히나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은 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 때문에 다소 전년에 비해서는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요. 다만 뭐 체육교육이라든지 체육과학과 같은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 기준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그 비율이나 기준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모든 15개의 대학이 다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수능 두세 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성취하면 됩니다. 물론 뭐 고려대라든지 아니면 뭐 한의예라든지 의예, 뭐 치의예, 뭐 LD, LT학부 이런 것처럼 조금 특수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두세 개 영역을 2등급만 성취하면 돼요. 두세 개 영역 정도만. 어쩌면 고3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수월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졸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감 같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한 번의 수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뭐 고2 때 치른 시험이라든지 고1 때 치른 시험들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충족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019학년도 경희대 논술 전형 최저 충족률을 보면은 인문계열은 2개 합 4, 자연계열은 2개 합 5로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충족률은 42.1%에 머물렀습니다. 그 충족률이 한 좀 낮았던 학과들을 보면은 물론 뭐 한의예과라든지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일반 학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세계합 4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족률이 낮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프랑스어학과, 중국어학과, 의상학과, 일본어학과, 스페인어학과처럼 약간 좀 선호도가 낮은 어문계열 학과들, 혹은 한방재료공학과 같이 뭐 자연계열에서 조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충족률이 20%에 머물렀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럼 어떤 경우에 충족률이 높았을까요? 뭐 정보전자 신소재라든지 약과학과, 뭐 기계공학, 화학과, 화학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뭐 환경학은 뭐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좀 선호도가 높은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충족률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충족률이 다를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라고 한다 그러면 경쟁 학생들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호도가 다소 낮은 학과라 그런다고 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96.4%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뽑죠. 반대로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형에 따라서 뭐 논술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비율도 다르고, 대학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선호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경쟁 학생들이 많으냐 적으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음을 볼 때 이런 어떤 종합적인 면을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수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굉장히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것들이 어떤 뭐 지원 전략일 수도 있고, 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자신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과 쪽을 선택하는 어떤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주요 15개 대학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구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영상을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 또 여러 연구원님들께서 또 다른 포맷을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문 글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저희 진학닷컴에 방문하셔서 질문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